서연은 25세 윤재와 결혼해 깊은 산골 종갓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최말순의 밥상을 준비하며 벌써 5년을 살았죠. 집안일, 제사, 친척 접대까지 완벽하게 해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최말수는 대놓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남편 윤재는 그런 말을 그냥 넘기기만 했죠. 우리 집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이 입에 달린 가족들 사이에서 서연은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며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고객들과의 협상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였고 월급도 제법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주방과 제사상 사이에서 이름조차 사라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상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사 때면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일 때면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을 들어야 했죠. 서연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시선을 피하며 살고 있었어요. 윤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해도 어머니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윤재와 함께 꾸린 가정이었으니까요. 최말수는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애가 없으니 집안이 썰렁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아직 소식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서연은 그럴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윤재의 누이인 윤경은 가끔 서연을 위로했지만 그마저도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도 힘들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연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마음도 깊어져 갔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일상은 계속되었죠.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서연은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가벼웠어요.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정말 꿈이 아니구나라고 중얼거렸죠. 집에 돌아가서 윤재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고 최말수는 이번엔 아들이겠지라며 부푼 기대를 드러냈어요. 평소 서연을 대하던 차가운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죠. 서연은 이런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서연은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고 계단도 천천히 올라갔어요. 아기가 자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행복했죠. 배에 손을 올리고 우리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태동을 처음 느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임신이 맞긴 맞는데 유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매일 기도했죠. 최말수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가 봐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재는 어머니 마음 이해라며 회피할 뿐이었죠. 서연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제발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어요. 임신 12주째 되던 날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유산되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맞은 건 최말순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윤재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물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서연의 존재는 더욱 투명해져 갔습니다. 한때 임신 소식 때문에 달라졌던 가족들의 태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번엔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유산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최말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집엔 대를 이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밥상을 차려도 이런 걸로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며 불만을 토로했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우리 집 며느리는 참 답답해라고 험담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재에게 하소연해봐도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서연은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불렀어요.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어. 서연은 무슨 말을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윤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윤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이 집엔 아들이 필요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6년의 헌신이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6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제사 때마다 밤새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 뒷바라지를 하며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입던 옷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최말수는 한 번도 서연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재촉했습니다. 윤재의 누이인 윤경은
서연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언니, 잘 결정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동정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마지막 날 서연은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젠 자유야라고 중얼거리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붙잡지 않았고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 대신 결연한 표정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굴욕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했죠. 하지만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피곤함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병원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접수를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랬어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서연에게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임신 8주입니다. 그런데 새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새쌍둥이라뇨? 정말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네, 확실합니다. 초음파를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세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기적 같았습니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생명이 세 배로 돌아온 것이었죠.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혼자서 세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더 놀라운 건 모두 남자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3명 모두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마치 운명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에 손을 올리고 우리 아가들아, 엄마가 잘 키워줄게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새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었죠. 서연은 부동산 일에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다시 발을 들여놓기로 했어요. 임신 중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연이 너구나. 오랜만이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상황을 설명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지만 일할 수 있어. 꼭 필요해. 동료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번 만나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최대한 벌어둬야 했어요. 출산 후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죠.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아가들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 거야.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였어요. 새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서연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서연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쌍둥이 출산 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부동산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계약서를 검토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 아이가 동시에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밤새 수유를 하고 나서 아침에 고객을 만나러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서연의 투자 감각은 놀라웠어요. 철저한 분석과 직감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죠. 첫 번째 대박은 강남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곳이었지만 서연은 그 잠재력을 알아봤어요. 이곳은 분명히 오를 거야라고 확신했죠. 몇 개월 후 그 상가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서연이 산 상가 가격은 2배로 뛰었어요. 이익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고 연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서연의 이름이 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지나자 서연은 더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고 상업지구의 땅을 사들였죠. 위험한 투자였지만 철저한 분석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각오로 임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건물 가격이 10배로 뛰었어요. 상업지구도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급상승했죠. 서연은 어느새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서연은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회사 이름은 트리플 H였죠. 새 아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하준, 하민, 하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이들은 엄마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도 생겼어? 하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응, 너희가 사장님이야.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라고 외쳤어요.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들의 든든한 엄마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과거의 상처도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듯 떠났던 곳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새 아들과 함께 말이죠. 검은 벤츠 S클래스가 종갓집이 있는 산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7살이 된 새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준, 하민, 하윤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엄마,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죠. 7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따라 달렸어요.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논밭의 풍경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때의 서연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성공한 여성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종갓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 지붕과 높은 담장, 그리고 넓은 마당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연은 차를 천천히 마당 앞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정적이 흘렀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최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의 모습은 7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품격 있는 자세까지. 뒤이어 내린 3명의 훈훈한 소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 있던 최말순과 윤경은 얼어붙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저 여자, 설마 서연이야? 윤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말순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라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최말순은 서연이냐? 라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세 아들은 동시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준이가 대표로 말했고 하민이와 하윤이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죠. 종갓집 마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말순은 새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경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집안에서 소리를 들은 윤재가 나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안녕하세요. 하민이가 윤재에게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새 아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죠.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새 아들의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매일 쓸었던 그 마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을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살았던 거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 엄마가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 잠깐 살았던 곳이야 라고 답했어요.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 아들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최말순과 윤재, 윤경이 모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때 아들이 없다고 절 버리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어요. 최말순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전의 며느리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말이었죠. 그 아들들 여기 있습니다. 셋이나요. 서연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 하민, 하윤이는 엄마 곁에 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윤재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말순은 당황하며 그게 나는 몰라.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7년 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셋이나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데려온 것이었어요. 윤재는 옆방에서 나와 서연과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새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빠예요? 하준이가 윤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윤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윤경은 시선을 피하며 잘 지냈냐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들 셋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도 운영하고 계세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의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말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7년 전대를 이을 며느리가 필요하다며 서연을 내쫓았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서연이 최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최말순의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죠. 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미련 없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제 인생도 끝까지 제 손으로 이끌 겁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엄마가 힘든 과거를 딛고 일어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 아들은 서연의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최말수는 잠깐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윤재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차에 오른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종갓집 마당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비쳤죠. 최말수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고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왔던 거야? 막내 하윤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룸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많이 울던 곳이야. 이제 웃고 가려고 온 거지.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완전한 정리가 담겨 있었어요. 하준이가 엄마가 울었다고? 왜?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엄마가 어렸을 때 일이야. 지금은 전혀 슬프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는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웃으며 창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민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너희들은 이미 엄마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벤츠는 산골 마을을 벗어나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종갓집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이 없었죠. 진짜 집은 이제 서연이 직접 만든 세계였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이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 하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셋이나 있어서 더 놀란 것 같아. 하민이도 거들었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엄마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7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날 때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3개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로 시켜주지라고 답했어요.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이들은 피곤한지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하윤이가 먼저 고개를 떨구더니 하민이도 따라 잠들었죠. 하준이만 깨어 있어서 엄마 고마워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뭐가 고마워?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낳아줘서, 그리고 우리랑 함께 살아줘서. 하준이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벌써 이런 걸 알고 있다니. 엄마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벤츠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이 서연의 진짜 무대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키워나갈 곳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다 왔어? 하민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서연은 응, 우리 집에 다 왔어라고 답했습니다. 새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서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